여행 가려고 옷장 앞에 서면 막막하시죠. 예전에는 그냥 대충 입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뭘 입어도 뭔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시죠. 거울을 보면서, 아, 나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역시 55세가 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몸매도 예전 같지 않고 피부톤도 변하고 뭘 입어도 예전만큼 자신감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특히 여행을 앞두고 있으면 고민이 더 커지죠. 편해야 하는데 또 너무 후줄근해도 안 되고, 예뻐야 하는데 또 너무 튀어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처럼 입자니 우스꽝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게 입자니 기분이 우울해지고. 혹시 이런 고민 때문에 여행을 망설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고민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편한 옷만 입자, 나이 들었는데 뭘 꾸미나,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만이 표현할 수 있는 우아함이 있거든요.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년간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특히 시니어 패션을 전문으로 연구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할 거예요. 단순히 이런 옷이 좋아요가 아니라 왜 그런 옷이 좋은지, 어떻게 코디해야 하는지, 실제 여행에서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20년 젊어 보이는 패션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패션 디자이너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시니어 여행 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특히 최근 5년은 시니어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행을 앞두고 뭘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쁘게 입고 싶은데 편하기도 해야 하고,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튀지 않게 입고 싶어요.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에 62세 박숙자님께서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주희 선생님, 저는 올해 62세인데요. 다음 달에 친구들과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뭘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젊을 때는 그냥 막 입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뭘 입어도 어색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너무 젊게 입자니 우스꽝스러울 것 같고 정말 고민이에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사실 저도 55세가 되면서 젊을 때와는 다른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몸매도 예전 같지 않고 피부톤도 변하고, 그렇다고 패션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여행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경이 쓰이죠. 먼저 여행 패션의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시니어 여행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3C 원칙이에요. 컴포트 편안함, confidence 자신감, chic 세련됨.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comfort. 편안함이에요. 여행은 평소보다 많이 걷고, 오래 앉아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많죠.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 발이 아프고, 몸이 조이고 움직이기 불편하면 여행 내내 고생이에요. 저도 젊을 때 예쁜 구두 신고 여행 갔다가 발이 퉁퉁 부어서 고생한 경험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confidence, 자신감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고, 내 체형을 보완해주고, 내 매력을 드러내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죠. 이 자신감이 있어야 여행 사진도
당당하게 찍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세 번째가 세련됨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패션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만 할 수 있는 우아하고 세련된 멋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성숙한 아름다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살펴보겠어요. 먼저 상의부터 볼까요?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상의는 바로 라운드넥 니트예요. 목선이 적당히 파여 있어서 목을 길어 보이게 해주고, 니트 소재라서 편하면서도 고급스러워요. 특히 봄, 가을 여행에는 정말 완벽하죠. 색상은 네이비, 베이지, 차콜 같은 기본 컬러를 추천해요. 이런 색상들은 어떤 하의와도 잘 어울리고 사진 찍을 때도 세련되게 나와요. 여기서 포인트는 약간의 컬러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이지 니트에 와인색 스카프를 매치한다든지, 네이비 니트에 연분홍색 가디건을 걸쳐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상의가 있어요. 바로 너무 타이트한 티셔츠나 몸에 딱 달라붙는 블라우스예요.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런 옷들은 오히려 단점을 부각시켜요. 대신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의 옷을 선택하세요. 이제 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바지 선택이에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하니까 편안해야 하면서도 사진 찍을 때 다리가 예쁘게 보여야 하거든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와이드 팬츠예요. 특히 허리 부분이 밴딩으로 되어 있는 와이드 팬츠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허리둘레가 나이 들면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밴딩이면 조금 변해도 편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와이드 팬츠는 하체를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길이는 발목이 살짝 보이는 정도가 좋아요. 너무 길면 걸을 때 불편하고, 너무 짧으면 다리가 짧아 보여요. 발목뼈가 살짝 보이는 정도가 가장 세련되고 다리도 길어 보여요. 색상은 블랙, 네이비, 다크 브라운 같은 어두운 색상을 추천해요. 어두운 색상은 하체를 슬림하게 보이게 해주고, 더러워져도 잘 안 보이니까 여행용으로는 정말 완벽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만 입으면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의를 어두운 색으로 하고 상의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레깅스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두꺼운 소재의 레깅스는 몸매 보정 효과도 있고 정말 편해요. 다만 레깅스만 입으면 너무 캐주얼해 보일 수 있으니까 긴 티셔츠나 튜닉 같은 걸로 엉덩이 라인을 살짝 가려주는 게 좋아요. 청바지는 어떨까요? 사실 청바지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너무 꽉 끼는 스키니지는 피하시고 스트레이트나 부트컷 같은 편안한 핏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색상은 진한 인디고 블루보다는 연한 블루나 그레이 데님을 추천해요. 더 부드럽고 나이에 어울려요. 치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행에서는 A라인 미디 스커트가 최고예요. 무릎을 살짝 덮는 길이로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A라인 실루엣이면 걸을 때도 편하고 우아해 보여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신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행 갈 때 신발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 운동화를 신자니 너무 스포티해 보이고 구두를 신자니 발이 아플 것 같고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여행 신발은 바로 쿠션이 좋은 로퍼예요. 로퍼는 편하면서도 격식 있어 보이거든요. 레스토랑에 가도 어울리고 관광지를 걸어 다녀도 편해요. 특히 가죽 소재보다는 인조 가죽이나 패브릭 소재를 선택하세요. 더 가볍고 발이 덜 아파요. 색상은 블랙,
네이비, 브라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장 무난한 건 블랙이에요.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거든요. 굽은 1에서 2cm 정도의 낮은 굽이 있는 게 좋아요. 완전 플랫보다는 조금 굽이 있는 게 다리도 예뻐 보이고 걸을 때도 더 편해요. 운동화를 신고 싶으시다면 너무 스포티한 디자인보다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흰색 가죽 스니커즈나 베이지색 캔버스 스니커즈 같은 것들이요. 이런 신발들은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되어 보여요. 샌들은 어떨까요? 여름 여행이라면 샌들도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발가락이 모두 드러나는 오픈토 샌들보다는 발등을 덮어주는 스트랩 샌들을 추천해요. 발톱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더 단정해 보여요. 절대 피해야 할 신발들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새 신발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편해 보여도 새 신발은 발에 상처를 낼 수 있어요. 여행 가기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사서 길들여 놓으세요. 둘째, 7cm 이상의 하이힐은 피하세요. 젊을 때야 괜찮았지만 이제는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고 발목 부상 위험도 있어요. 여행용 신발을 고를 때는 꼭 오후에 가서 신어보세요. 하루 종일 활동한 후발이 부은 상태에서 신어봐야 실제 여행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2켤레 정도 준비해서 번갈아 가면서 신는 게 좋아요. 같은 신발만 계속 신으면 발이 더 빨리 피로해져요. 이제 액세서리와 소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액세서리는 정말 중요해요. 평범한 옷도 액세서리만 잘 매치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되거든요. 먼저 스카프부터 볼까요? 스카프는 시니어분들의 최고의 친구예요. 목 주름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면서 포인트도 되고, 추워지면 보온도 되고, 햇볕이 강하면 머리에 둘러서 모자 대신 쓸 수도 있어요. 정말 만능 아이템이죠. 스카프 색상은 기본 옷색과 대비되는 색을 선택하세요. 베이지 옷에는 버건디나 네이비 스카프, 네이비 옷에는 연분홍이나 아이보리 스카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너무 큰 패턴보다는 작은 패턴이나 무지를 추천해요. 나이가 들수록 심플한 게 더 세련되어 보여요. 스카프 매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너무 복잡하게 매지 마세요. 목에 한번 둘러서 앞쪽으로 길게 늘어뜨리거나 어깨에 살짝 걸쳐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정도가 가장 우아해요. 가방은 어떨까요? 여행용 가방은 편의성이 최우선이에요. 크로스백이나 백팩을 추천하는데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몸에 밀착시켜서 매는 게 어깨도 덜 아프고 소매치기 방지에도 좋아요. 크로스백을 고를 때는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걸 선택하세요. 몸에 딱 맞게 조절해서 매면 움직일 때 방해도 안 되고 더 안전해요. 색상은 역시 어두운 색이 무난하고 크기는 너무 작으면 필요한 물건을 넣을 수 없고 너무 크면 무거우니까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세요. 백팩도 좋은 선택이에요. 요즘 나오는 시니어용 백팩들은 정말 세련되고 예뻐요. 특히 가죽이나 캔버스 소재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고르시면 스포티하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이에요. 모자는 어떨까요? 모자는 자외선 차단에도 좋고 헤어스타일 걱정도 덜 수 있어서 여행 필수품이에요. 베레모나 버킷햇 같은 부드러운 소재의 모자가 좋아요. 딱딱한 책 모자보다는 부드러운 소재가 가방에 넣기도 편하고 더 여성스러워요. 이제 실제 여행지별 코디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행지의 특성과 기후에 따라 옷차림도 달라져야 하거든요. 먼저 국내 여행부터 볼까요? 제주도나 부산 같은 바닷가 여행이라면 햇볕과 바람을 고려해야 해요. 상의는 자외선 차단이 되는 긴팔 가디건이나 셔츠를 준비하시고 하의는 바람에 날리지 않는 와이드 팬츠나 A라인 스커트가 좋아요.
신발은 모래가 들어가지 않는 막힌 운동화나 스트랩 샌들을 추천해요. 산 여행이라면 어떨까요? 등산복까지는 아니어도 움직이기 편한 옷을 선택해야 해요. 상의는 땀을 잘 흡수하는 면 소재나 기능성 소재를 선택하시고, 하의는 너무 헐렁하지 않은 적당한 핏의 바지가 좋아요. 신발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트레킹화나 운동화를 신으세요. 도시 여행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련된 옷차림이 가능해요. 서울이나 경주 같은 곳이라면 카페나 레스토랑, 박물관 등을 갈 텐데, 이런 곳에서는 너무 캐주얼하기보다는 단정한 옷차림이 좋아요. 블라우스에 슬랙스나 원피스에 가디건 같은 조합이면 완벽해요. 해외여행은 어떨까요? 먼저 기후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동남아시아처럼 더운 나라라면 통풍이 잘 되는 린넨이나 레이온 소재를 선택하세요. 색상도 흰색이나 연한 색상이 햇볕을 덜 흡수해서 시원해요. 다만 너무 얇은 소재는 속이 비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유럽 여행이라면 조금 더 격식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세요. 유럽 사람들은 평상복도 우리보다 격식을 차리는 편이거든요. 특히 성당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민소매나 반바지보다는 긴팔, 긴 바지를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일본이나 대만 같은 곳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니까 평소 입던 옷 스타일로 가셔도 괜찮아요. 다만 일본은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큰 편이니까 가디건이나 재킷을 꼭 준비하세요. 어떤 여행지든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건 비옷이나 우산이에요. 특히 우기철에 여행 가신다면 더욱 중요하죠. 비옷은 접었을 때 작아지는 휴대용으로 준비하시고, 우산도 가볍고 작은 걸로 선택하세요. 이제 여행 옷 관리법과 패킹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행에서는 세탁이 쉽지 않으니까 옷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먼저 소재 선택부터 신경 써야 해요. 여행용 옷은 되도록 구김이 덜 가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폴리에스터 혼방이나 니트 소재가 좋아요. 순면이나 리넨은 예쁘긴 하지만 구김이 많이 가서 여행용으로는 별로예요. 색상도 중요해요. 너무 밝은 색상은 더러워지면 눈에 많이 띄니까. 조금 어둡거나 무늬가 있는 옷이 실용적이에요. 특히 패턴이 있는 옷은 작은 얼룩이나 주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여행용으로 완벽해요. 패킹할 때는 옷을 접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냥 접으면 구김이 많이 가니까. 돌돌 말아서 넣는 롤링 방법을 추천해요. 바지는 세로로 반으로 접은 다음 밑단부터 허리 쪽으로 돌돌 말고, 상의는 가로로 3번 접은 다음 소매 쪽부터 몸통 쪽으로 말면 구김이 덜 가요. 속옷이나 양말 같은 작은 것들은 큰 옷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공간 활용도 되고 완충제 역할도 해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꼭 준비하세요. 더러워진 옷이나 젖은 옷을 넣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신발은 신발 주머니에 따로 넣어서 옷과 분리하세요. 신발 안쪽에 양말이나 속옷을 넣으면 공간 활용에도 도움이 되고, 신발 모양도 유지돼요. 여행 중에 옷을 빨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휴대용 세제나 세탁 비누를 챙기세요. 특히 속옷이나 양말은 호텔에서 간단히 빨아서 말릴 수 있어요. 다만 두꺼운 옷은 잘 마르지 않으니까 되도록 빨지 마시고 여분을 가져가는 게 나아요. 옷을 말릴 때는 호텔 욕실의 난방이나 에어컨을 활용하세요. 직사광선에 말리면 색이 바를 수 있으니까 그늘에서 말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행용 휴대용 옷걸이를 하나 챙기면 정말 유용해요. 구김이 진 옷은 어떻게 할까요? 다리미가 있는 호텔이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욕실에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욕실에 옷을 걸어두면 습기로 구김이 조금 펴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이제 시니어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여행 패션 포인트들을 말씀드릴게요.
젊을 때와는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레이어링이 정말 중요해요. 더울 때는 벗고 추울 때는 입을 수 있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방식을 추천해요. 특히 가디건이나 얇은 재킷은 필수예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젊을 때보다 피부가 더 민감해지니까 자외선 차단에 더 신경 써야 해요. 긴팔 옷을 준비하시고 모자나 선글라스도 꼭 챙기세요. 특히 목 뒤쪽은 잘 놓치기 쉬운데 스카프로 가려주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편안한 속옷이에요. 여행에서는 하루 종일 같은 옷을 입고 있어야 하니까 속옷이 불편하면 정말 힘들어요. 너무 꽉 끼는 속옷보다는 적당히 여유 있는 속옷을 선택하시고 면 소재처럼 숨쉬기 좋은 소재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약물 보관에 대한 고려예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상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가방에 약을 넣을 공간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특히 냉장 보관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보냉팩도 준비해야겠죠. 다섯 번째는 비상 상황 대비예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병원에 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옷을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너무 캐주얼한 옷만 가져가면 곤란할 수 있어요. 여행 중에 쇼핑을 하실 계획이라면 가방에 여유 공간을 남겨두시고 가세요. 아니면 접을 수 있는 에코백 하나 정도 준비해 두시면 유용해요. 마지막으로 응급처치용품도 챙기세요. 밴드, 소화제, 두통약 정도는 기본이고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나 발 뒤꿈치에 붙이는 패드도 준비하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행 갈 때는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으세요. 사진도 많이 찍을 테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만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치장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하면서도 나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코디 예시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입으면 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 상황, 3박 4일 제주도 여행이에요. 봄철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일교차가 크죠. 첫날은 공항에서 렌터카 픽업하고 호텔 체크인하는 정도니까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차림이 좋아요. 베이지색 니트에 네이비 와이드 팬츠, 블랙 로퍼, 그리고 가디건 하나 준비하세요. 가방은 크로스백으로 하고요. 둘째 날은 성산일 출봉이나 우도 같은 관광지를 갈 예정이라면 걷기 편한 차림이 필요해요. 화이트 면 셔츠에 진청색 와이드 팬츠, 운동화를 신으시고 바람막이 재킷을 하나 준비하세요. 모자와 스카프도 꼭 챙기시고요. 해안 가는 생각보다 바람이 세거든요. 셋째 날은 시내 구경이나 쇼핑을 한다면 조금 더 세련된 옷차림이 좋겠죠. 스트라이프 패턴 블라우스에 블랙 슬랙스, 로퍼를 신으시고 얇은 가디건을 준비하세요. 가방은 백팩보다는 핸드백이나 크로스백이 더 어울려요. 마지막 날은 공항 가는 날이니까 편안하면서도 여행의 피로가 덜 보이는 차림이 좋아요. 편안한 니트 원피스에 레깅스, 운동화 조합을 추천해요. 가디건도 하나 더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 상황, 일본 도쿄 5박 6일 여행이에요. 일본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걸을 일이 많으니까 편안한 신발이 필수예요. 그리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니까 레이어링도 중요하고요. 첫날과 둘째 날은 아사쿠사, 센소지 같은 전통 관광지를 간다면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차림이 좋아요. 네이비 블라우스에 베이지 와이드 팬츠, 편한 로퍼를 신으시고 얇은 가디건을 준비하세요. 절에 들어갈 때는 모자를 벗어야 하니까
헤어스타일도 신경 쓰시고요.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쇼핑이나 시부야, 하라주쿠 같은 번화가를 간다면 조금 더 모던한 느낌으로 입으세요. 그레이 니트에 블랙 스키니 팬츠, 운동화를 신으시고 트렌치 코트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행 패션 체크리스트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행 떠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이에요. 첫째, 날씨 확인은 기본이에요. 출발 직전까지도 계속 체크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거든요. 둘째, 현지 문화 확인하세요. 특히 종교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드레스 코드를 미리 알아보세요. 셋째, 신발 길들이기는 필수예요. 새 신발은 절대 여행에서 처음 신으면 안 돼요. 넷째, 짐 무게 확인하세요. 항공사별로 짐 무게 제한이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 두시고 돌아올 때 쇼핑한 것까지 고려해서 여유를 두세요. 다섯째, 상비약 챙기기 잊지 마세요. 평소 복용하는 약은 물론이고 소화제, 두통약, 밴드 정도는 기본으로 챙기세요. 여섯째, 비상 연락처 준비하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회사나 병원 연락처를 미리 메모해 두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시니어 여행 패션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편안하면서도 자신 있게,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이게 이 균형만 잘 맞추시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패션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만 할 수 있는 성숙하고 우아한 멋이 있거든요. 그걸 자신 있게 표현하세요.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잖아요. 옷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고 자신 있게 입고 다니세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일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여행 패션 고민이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유용한 패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